말이 되는 소리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판은 여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며 건넨 명품백이 어떻게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될 수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뇌물과 상례비 사회적 예의와 동의어입니까? 여당 대표의 배우자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는 듯한 해명이 경악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누가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예우 차원에서 둡니까? 전 야외적 예우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국민들 기만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한 인사는 비속어까지 쓰면서 공분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기서 빡쳤어요. 김기현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얘기도 못 지킨다는 거냐, 김기현? 답을 한번 해보죠. 김 전 대표 측이 법망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자기가 한 일을 아내에게 씌운다면 윤석열보다 비열한 인간성이라고 꼬집거나 뇌물죄보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보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건네던 무렵 김기현 전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뇌물로 규정하며 맹폭했습니다. 그 정도 돈봉투 가지고 뭐 그리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국민들에게 야단을 치는 듯합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비리에 둔감한 민주당 저변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김 전 대표 측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대가성과 관련한 부분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된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구치소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돈인데요. 과세도 어려운 영치금을 사실상 정치 기부금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바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손인사를 하거나 취재진에게 비켜달라고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지난 7월 재수감 이후로는 구치소 독방 생활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다시 재판 출석을 재개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 기간 받은 영치금 규모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모두 6억 5,725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입금 횟수만 12,000건이 넘어서 하루 100번 이상 영치금을 받은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계좌 잔액을 최대 4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입출금 횟수나 한도에 제한이 없고 잔액만 4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실제 과세도 어렵기 때문에 영치금이 정치 기부금의 우회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쉽사리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두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는 없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 3위를 기록했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도 2달간 2,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어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의식이 있는 채로 매몰돼 있다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끝내 숨을 거둔 노동자가 오늘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선 원활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 사고 현장 양옆에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는 작업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열려있는 구급차 뒷문 앞에 구조대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 밖으로 구급차가 나갑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가 구조 작업이 길어지며 숨진 노동자는 사흘 만에 현장 밖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분 발견한 시간은 6일 15시 14분에 발견했는데 지금 구조가 됐습니다. 이후 구조 인력을 동원한 수색 구조 작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신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 옆에 있는 높이 60m의 4-6호기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들 타워는 이미 구조물 일부가 제거돼 추가 붕괴 우려가 큰 탓에 중장비 투입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6호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호기와 6호기 해체는 취약화 과정을 마친 뒤 화약을 사용해 발파공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파 시 충격과 잔해물 낙하 방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최종 발파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과 사망 추정자 2명에 대한 구조는 4-6호기 해체 이후 재개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주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조 물품을 구매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떼먹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트럭으로 배송 일을 하는 박모 씨는 울산과 충남으로 가며 소방용품 등을 옮겨달라는 요청서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의 구매 담당자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직이라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전화 주시면. 박 씨가 요청을 승낙하자 상대는 현장이 지금 난리라며 구조 물품을 먼저 구매해 가져다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재고 담당자가 인명구조할 때 쓰는 좀 중요한 물품 한 세트를 지금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또 물건을 좀 받아서 좀 저희한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나 한국동서발전 문의 결과 상대 신분과 배송 요청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비슷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본부에서 보자. 자기네 고철 처리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그 골자의 내용을. 이미 울산의 한 안전용품 업체에선 소화포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에 860여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요구하거나 대리결제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할 시 절대 입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붕괴 참사를 악용한 노쇼 사기를 주의해달라며 긴급 공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술을 마신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도윤선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각각 세워진 승합차 2대에서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은 고속도로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불길 옆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구조됐고 또 다른 부상자는 갓길에 들어놓은 채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소안아들목 인근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연기도 크게 났고 불도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계속 터지는 소리 났고 옆에 지나갔을 때.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경기 수원에서 술을 마시고 2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고를 향해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 광주의 한 건축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게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지난달 25일 연세대의 한 강의 비대면 중간고사 도중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담당 교수는 일부 수강생이 챗GPT 등 AI를 몰래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40명이 자수했다며 자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